20대 남성의 평균 정자수가 40대 남성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컵라면 용기 등 일회용 스틸렌 용기에 있는 화학물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앞에서 팔리고 있는 지우개입니다. 고무 제품을 부드럽게 만든다며 내분기계 교란을 일으키는 위험물질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또 모르는 환경 호르몬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건 일일이 우리가 따지고 쓸 수가 없잖아요. 그 환경 호르몬이 몸에 흡수가 되면서 그 자궁 내막증도 일으키고 그다음에 가려움증이나 염증도 일으킨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건강보다는 편리함을 맞춰진 잘못된 식생활. 우리가 무심코 쓰고 먹고 입는 일상 행위가 유해물질 덩어리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우리 몸을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적, 환경 호르몬의 공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과거에 비해 호르몬 장애 문제로 병원을 찾는 이들이 많다. 내분비 내과는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호르몬과 이에 관련된 이상 질환, 대표적으로 갑상선, 당뇨병, 비만, 각종 지질대사 문제를 다루는 곳이다. 갑자기 몸에 이상 증세를 느껴 병원을 찾았다는 안미란 씨. 제가 몸무게가 거진 변동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말랐기 때문에 몸무게가 빠지면 그러니까 몸이 엄청 힘든 거예요. 하루 일과가. 그런데 몸무게가 빠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덜덜덜 떨렸어요. 떨리고 여기 이렇게 손을 대면 명침대 여기가 정말 이렇게 심장 뛰는 이게 동맥 뛰는 소리가 막 심하고 이제 김현우 씨 역시 갑작스런 몸의 이상 증세 때문에 병원을 찾았다. 평소 쾌활하고 밝은 성격이었던 그녀는 요즘 들어 자주 우울감을 느낀다고 했다. 갑자기 그냥 평상시에도 별것도 아닌데 그냥 눈물이 막 주르륵 흐르고 얼굴이 막 흥거리면서 괜히 나 혼자 흥분하는 거죠. 누가 말 한마디 해도 그게 아무렇지 않은데 그냥 나한테 화살이 돌아온 것 같기도 하고 막 흥분돼갖고 막 열이 오르고 그러고 나면 불안초열해서 막 주위 화장실을 찾는 거예요. 막 쫓아가서 오고 나면은 또 가고 싶고 막 그러면서 그냥 만사가 나태해지고 싫은 거죠. 그게 힘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별로 없으시고요. 두 사람에게 갑자기 찾아온 이 같은 증상은 모두 호르몬 불균형이 원인.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관장하는 호르몬은 과하거나 부족하면 이상을 가져온다. 이 갑상선 호르몬이 굉장히 높게 나왔죠. 우리가 160ml 정상인데 292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97. 호르몬을 이제 차단시키는 약을 써서 정상 범위까지 지금 떨어지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여성 호르몬도 저희가 좀 같이 처방을 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많이 좋아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티졸이 있거든요. 이런 코티졸이 결국은 갑상선 호르몬의 균형을 깨트리고 수면 호르몬의 균형을 깨트리고 이 갑상선 질환이 지금 한국에 늘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환경 호르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호르몬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우리 몸에서 그 전체적인 혈액이 이제 예를 들면 4리터 정도의 혈액이 우리 몸을 갖다가 순환한다고 하면 거기에 거의 뭐 예를 들면 티스푼 한 정도의 적은 분량의 호르몬이 움직이고 있는 건데 이 호르몬 하나하나가 실제적으로 아주 적은 분량이지만 굉장히 다양하고도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티스푼 하나 정도도 안 되는 아주 적은 양의 호르몬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호르몬이 결국은 그 자체가 바로 인접장기라든지 다른 호르몬들의 도미노 현상처럼 균형을 깨트려서 치명적인 건강과 질병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르몬은 일반적으로 신체의 내분비 기관에서 생성되는 화학물질을 통틀어 일컫는다. 여러 내분비 기관에서 만들어진 호르몬은 혈관을 통해 신체의 각 기관으로 운반되어 우리 몸의 기능을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인간의 몸은 일평생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호르몬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것이다.
호르몬은 각각의 역할에 따라 분비되는 기관과 종류가 다르다. 인간의 생장을 책임지는 성장 호르몬의 분비와 전체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하는 기관은 뇌하 수체. 그리고 인체에서 가장 큰 호르몬 기관인 갑상선은 우리 몸의 물질 대사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부신의 수질에서는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심장 박동을 증가시키고 혈압을 높이는 작용을 한다. 또 이자는 혈당량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분비한다. 남자는 정소, 여자는 난소에서 각각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을 만드는데 이 같은 성 호르몬이 남자와 여자의 성적 특성을 구분해준다. 이처럼 뇌 분비 기관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외에 호흡기, 입, 피부 등을 통해 유입되어 우리 몸에 호르몬과 같은 작용을 하는 것이 있다. 바로 환경 호르몬이라 불리는 가짜 호르몬, 뇌 분비계 교란 물질이다. 내 몸에 이제 호르몬들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뭐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여성 호르몬이라든지 남성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그 호르몬 자체의 문제도 일으키고요. 그 호르몬의 문제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최근에 뭐 조기 폐경이라든지 성조숙증이라든지 탈모라든지 전혀 엉뚱하게 갑상선 기능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여러 가지 뭐 아토피 피부염이라든지 아니면 천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호르몬, 다시 말해서 이 환경 호르몬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질환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환경 오염이 가져온 인류 재앙의 하나로 꼽히는 환경 호르몬. 특히 이 환경 호르몬에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이들, 바로 여성들이다. 특히 가임기 여성들이 매달 사용하는 일회용 생리대가 유해 물질로 만들어져 여성 질환에 영향을 준다는 사례도 많이 보고되고 있다. 여성의 피부에 직접 닿는 일회용 생리대의 소재는 폴리에틸렌, 또 생리혈을 응고시키는 고분자 흡수체가 들어있어 예민한 사람에겐 이상 반응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 일회용 생리대의 유해성 논란이 커지면서 몇 년 전부터 화학물질을 넣지 않은 대안 생리대를 직접 만들어 쓰려는 여성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면 생리대는 천연 소재를 사용해 일회용 생리대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가려움증과 각종 피부 질환, 생리통과 같은 여성 질환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일반 생리대를 쓰다 보면 가려움증이나 진물음이 있고 또 이렇게 냄새가 나는 게 저는 좀 싫었거든요. 그런데 면 생리대를 쓰다 보니까 가려움증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냄새가 나지 않아서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 생리혈을 흡수하기 위해서 화학약품을 첨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생리혈을 흡수하는 과정을 생리혈을 잘 흡착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 과정에서 환경 호르몬이 나오고 그 환경 호르몬이 몸에 이렇게 흡수가 되면서 그 자궁 내막증도 일으키고 그다음에 가려움증이나 염증도 일으킨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일회용 생리대와 달리 면 생리대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초기 비용이 든다는 점만 제외하면 가격적인 면에서도 경제적인 편. 또 일반 생리대에 비해 착용감이 좋고 냄새나 습진 등도 없어 직접 만들어 쓰거나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을 사용하려는 이들이 많다. 일회용 생리대 유해성은 이제 화학물질 덩어리잖아요. 이게 지금 생리가 나오면 그거를 다 응고시켜주고 그럴 때는 그 자연적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숨구멍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몸에 굉장히 해롭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든 생리대가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방학동에 위치한 한 협동조합. 10여 명의 주부들의 재봉틀이 쉴 새 없이 돌아간다. 지난 2005년 몸에 해로운 화학 성분이 들어있는 일회용 생리대 대신 면 생리대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시작된 여성 모임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 이제는 작은 중소기업 형태가 되었다. 14년도 3월에 들어와가지고 그 다른 제품은 좀 해봤지만 생리대는 처음 그 해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생리대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생리대가 있는지도 잘 몰랐었고 또 그때는 한
하루에 한 100개씩 여기서 생산했는데 요즘에는 좀 늘어서 한 150개 정도 하고 있어요. 면 생리대의 장점을 경험해본 두세 명의 주부들이 자녀들을 위해 직접 만들기 시작한 면 생리대. 화학 물질이나 형광 물질을 일절 쓰지 않고 면 100% 원단만을 사용해 피부의 자극을 줄이려고 했다. 예전에는 면 생리대는 불편하다는 인식이 있어 일부 여성들이 사용했지만 요즘에는 몸을 생각해 건강한 제품을 사용하려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여기가 한살림에 나가는 생리대 보관하고 있는 곳인데요. 생리대가 이제 오버나잇, 여기 이제 사이즈를 보면 오버나잇, 대형, 일반형, 팬티라이너, 그러니까 일회용 생리대하고 사이즈가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소비자분들이 자기 사이즈에 맞게 편한 걸 골라서 쓰실 수 있게 그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한 통계에 따르면 여성이 일생 동안 사용하는 일회용 생리대는 무려 만여 개. 우리나라만 해도 연간 23억 개의 생리대가 팔린다고 한다. 이는 여성의 몸뿐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성들이 대한 생리대에 눈을 돌려야 하는 이유이다. 일회용 생리대는 폴리에틸렌이라는 화학 물질로 돼 있어서 거의 플라스틱이고 그래서 몸에도 안 좋지만 잘 썩지도 않아요. 그래서 일회용 생리대를 쓰시면 여성분들이 대부분 굉장히 가렵고 따갑고 이런 것들을 느끼는 이유가 화학 물질 범벅인 일회용 생리대를 쓰고 있어서 그런 거죠. 일회용 생리대를 비롯해 샴푸, 세제, 화장품 등 환경 호르몬에 노출된 환경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은 더욱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이 세상의 모든 여성은 언젠가 모두 엄마가 될 수 있고 이는 곧 아이의 건강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이런 사실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환경 호르몬의 노출 시기가 매우 중요하며 엄마에게 유입된 환경 호르몬이 태아에게도 전달되고 있다고 경고한다. 우리는 환경 호르몬의 노출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엄마의 환경 호르몬이 태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환경 호르몬 대체 물질 개발 사업단의 계명찬 교수를 직접 찾아가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체 물질. 계명찬 교수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 호르몬의 유해성과 인체에 무해한 대체 물질을 연구 개발하는 중이다. 정상이고요. 이것들은 노닐페놀이라고 하는 환경 호르몬을 쳤을 때 다양한 두부의 어떤 기형 같은 것들, 그다음 복부의 팽창 이런 것들이 태아에게 전달된다고 알려진 포탈레이트가 정말 유해한 결과를 가져올지, 임신 중인 생쥐에게 플라스틱을 제조할 때 많이 쓰는 물질 DEHP라는 화학 물질을 주입한 후 이 어미의 새끼에게 나타나는 변화를 관찰해 보기로 했다. 네, 지금 이 실험은 푸탈레이트 계열 가소제의 일종인 DEHP라고 하는 화학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이 임신 중인 모체에 노출되었을 때 그 모체에서 태어난 새끼의 생식 능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기 위한 그런 실험이 되겠습니다. 임신 기간에 DEHP를 주입한 생쥐와 임신 도중 DEHP에 노출되지 않은 생쥐의 경우 각각의 새끼의 생식 능력에는 어떤 차이가 있고 이를 사람에게 적용했을 때 환경 호르몬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실험이다. 이 푸탈레이트 계열 가소제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DEHP라고 하는 그런 물질인데요. DEHP를 임신 중인 엄마 생쥐에다가 우리가 노출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엄마가 새끼를 낳고 젖을 먹이는 기간 동안 계속 엄마에게 DEHP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실험을 했냐면 영유아기에도 푸탈레이트에 어떤 노출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엄마가 이 개를 임신했을 때 노출될 수 있고 엄마의 젖을 통해서 그 수유 기간을 통해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실험 모델을 저희가 설정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임신기와 젖을 뗄 때까지 계속 엄마를 통해서 새끼로 푸탈레이트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식의 저희가 이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임신 기간부터 젖을 먹는 동안 계속 DEHP에 노출된 새끼의 경우
그렇지 않은 비교군에 비해 사춘기가 일찍 도래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정상적인 환경에서 자란 생쥐의 경우 생후 33일경 질경부가 열린 것에 비해 DHP가 주입된 생쥐는 이보다 5일가량 일찍 질경부가 열린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최근 환경 호르몬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유아기의 성조숙증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DHP에 노출된 어미가 낳은 암컷 새끼의 생식 능력이 정상적인 새끼보다 20%나 떨어진다는 충격적인 결과도 볼 수 있었다. 암컷 생쥐가 성체가 되었을 때 피를 뽑아서 피 속에 들어있는 에스트로겐 호르몬의 양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이 에스트로겐 양이 충분하게 높다라고 하는 것은 난소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고, 에스트로겐 레벨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난소의 기능이 좀 감소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DHP에 노출된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그러한 새끼 F1 암컷의 에스트로겐 수치가 대조군에 비해서 유의적으로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 암컷의 난소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동물 실험 결과를 그대로 사람에게 적용하긴 힘들지만 임신 중이거나 모유를 먹이는 기간에 DHP에 노출된 엄마가 낳은 딸은 사춘기가 빠르고 나중에 생식 능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결론이다. 사용이 편리해 식품 용기로 포장재로 많이 쓰이는 플라스틱은 자주 환경 호르몬 유해성 논란에 휩싸인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플라스틱을 휘게하고 탄성을 갖게 하는 부탈레이트라는 화학 물질인데 장난감, 화장품, 의료기기 등에 많이 쓰인다. 하지만 모든 플라스틱에서 환경 호르몬이 나온다는 건 잘못된 상식이다. 일반적으로 음료수 용기로 많이 쓰이는 PET, 각종 용기, 왕구 등을 만들 때 사용하는 HDPE, 부드러운 재질로 가소제를 섞지 않는 PP는 안전한 플라스틱, 값이 싸고 원하는 모양을 쉽게 만들 수 있어 많이 쓰이는 플라스틱 중 하나인 폴리염화 비닐은 온도가 높아지면 가소제가 섞여 나오는 위험한 플라스틱으로 사용 시 주의해야 한다. 프탈레이트는 유입된 양의 반이 배출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즉 생물학적 반감기가 그나마 짧은 편이어서 조금만 주의해도 그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특히 뜨거운 음식을 싸는데 비닐랩을 사용하거나 전자레인지에 합성 가수제가 첨가된 플라스틱 용기를 돌리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 또 최근 연구에서는 플라스틱 용기의 가열뿐 아니라 냉동도 위험하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최근에 미국에서 플라스틱 소재의 어떤 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환경 호르몬이 나올지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읽은 논문 중에 하나는 페트병을 갖다가 물을 갖다 거기다 넣어요. 그리고서 냉동고에다 꽝꽝 얼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등산을 가거나 어디 소풍을 갈 때 시원한 물을 마시기 위해서 배낭에다 그걸 들고 가요. 그렇지만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녹겠죠. 네. 그런 상태에서 그 물속에 들어있는 페트병에 들어가 있는 가소제 성분을 측정했더니 나온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조건에서 페트병을 잘 거기다 물을 담으면 괜찮은데 뜨거운 물을 붓거나 아니면 꽝꽝 얼려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얼렸다 녹는 과정에서 페트병의 소재, 페트죠, PET, 이것 소재의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가소제 성분이 노출돼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식품 용기로 많이 사용되는 플라스틱에서 환경 호르몬의 유해성 얘기가 많아지자 가장 먼저 움직인 이들은 가족들의 건강과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주부들이었다. 최효중 주부 역시 그동안 쓰던 주방용품들을 2년 전부터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으로 바꿔 사용하고 있다. 제 친척 중에 여자아이가 있는데요. 초등학교 한 2, 3학년쯤 되니까 엄마가 이제 성조숙증 때문에 걱정을 하더라고요. 애가 너무 빨리 크면 이제 그것도 성조숙증이고 또 너무 안 자라면 또 작다고 걱정하니까. 그래서 그 환경 호르몬에 대한 그 경각심이 생겨서 한번 찾아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제품으로 만든 플라스틱 제품이 있다 그래갖고 사용하게 됐어요.
인체에 무해하다는 플라스틱 제품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것들로 불에 조리하거나 뜨거운 음식을 담아도 안전하다고 한다. 무엇보다 안심할 수 있고 기능도 좋아 여러 제품을 사용 중이다. 저도 처음에는 튼튼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처음에 이제 주걱을 처음에 사서 사용을 해보니까 튼튼하더라고요. 튼튼하고 되게 좋아서 이제 이거 도마도 사게 됐고요. 점점 제품을 늘려가면서 이제 사용한 지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우리의 일상생활은 더 이상 환경 호르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음식을 조리하거나 담아내는 플라스틱 용기는 자칫 잘못 사용하면 입을 통해 바로 환경 호르몬 물질이 유입되고 이는 가족들의 건강한 삶을 위협할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한다. 예전에는 이제 플라스틱 제품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전자레인지도 돌려야 되고 이제 뜨거운 불에 요리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마음이 쓸 수 있는 제품이 없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썼었는데 지금은 이제 친환경 제품이 여러 가지로 나와서 이걸로 쓰게 돼서 저도 이제 가족들한테 이제 떳떳하게 요리 좀 환경 호르몬 없는 제품으로 사용해서 해서 좋은 것 같아요. 환경 호르몬으로부터 안전한 제품들이 각광을 받자 옥수수와 사탕수수를 원료로 친환경 플라스틱을 만드는 업체도 예전에 비해 생산량이 부쩍 늘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제품 중 하나인 위생 장갑부터 각종 비닐류 제품들, 이곳에서 만들어진 모든 제품은 친환경 원료로 만들어지는데 겉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능 역시 일반 비닐과 똑같다. 환경 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 주걱, 도시락 용기, 에코백, 유아용품 등을 생산하는 이곳의 친환경 원료는 바로 남미에서 공수해오는 이 사탕수수이다. 이게 이렇게 플라스틱 알갱이 상태를 기계에 들어가서 녹여내가지고 이런 지금 보시는 필름이나 이따 보실 어떤 제품들을 찍어내는 건데요. 이게 바로 사탕수수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플라스틱입니다. 사탕수수에서 설탕을 뽑고 난 뒤 나머지로 만든 재생자원 바이오 플라스틱은 8년간 연구해 개발한 신소재다. 화석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바이오 피를 원료로 한 제품들은 기존 플라스틱 제품에서 유해 물질로 논란이 된 가수제를 사용하지 않았고 일반 플라스틱과 같이 딱딱한 성질이 있지만 토양 속의 세균에 의해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성질을 가진 바이오 플라스틱이다. 빵을 만들 때 밀가루 반죽 같은 걸 하고 이런 기것을 이용해서 하나씩 끊기도 하고 긁기도 하고 그러면서 식재료에 이용하는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저희 제품 자체가 보통 이제 그 환경 호르몬을 아무래도 저감시키는 목적이다 보니까는 먹거리나 그런 가공 그리고 먹거리 이동 같은 데 특화되는 분이 많습니다. 사탕수수를 원료로 해서 만든 40여 가지의 주방용 제품과 유아용 제품은 환경부 인증시험에서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아 안전하다는 환경표지 인증을 받기도 했다. 이런 친환경 제품들은 환경 호르몬의 피해도 막을 수 있지만 사용하고 난 뒤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각종 유해 물질을 줄인다는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환경 호르몬은 호흡기와 입, 피부를 통해 우리 몸에 유입된다. 그리고 환경 호르몬이 피부를 통해 가장 쉽게 유입되는 경로는 바로 화장품. 화장품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 쓰이는 파라벤 물질과 화장품의 향을 내는 데 쓰이는 부탈레이트 물질은 내 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환경 호르몬으로 플라스틱 용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끊임없는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다. 첫 번째, 이제 소비자들은 기성 화장품 대신 화학 물질을 넣지 않는 천연 화장품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얘는 98%밖에 안 돼요. 2% 아니 근데 이게 75도에서 계속 멈춰 70 몇 도? 75도. 봐봐. 70. 계속. 75도.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시중에 나와 있는 화장품들을 사서 써왔지만
환경 호르몬에 관심을 갖고부터 화장품의 유해 성분에 대해 알게 됐고 천연 화장품을 만드는 법까지 배우게 됐다는 박선영 씨. 유통 기한 자체가 좀 짧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게 더 나한테는 손해일 수도 있는데 나중을 생각해 보면 환경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계속 쓰는 것이 내 피부에 과연 좋을까 그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내가 만든 좋은 재료를 가지고 만든 천연 화장품을 쓰는 게 내 피부에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해서 네, 만들게 되었습니다. 화장품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피부를 좋게 만들어줄 거라는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유해 물질일 수 있다는 화장품에 담긴 불편한 진실을 이제 소비자들은 알게 되었다. 주성분 같은 거 보면은 뭐 환경 호르몬도 있고 유해 물질도 많고 해서 제가 또 모르는 환경 호르몬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건 일일이 우리가 따지고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주변에 있는 재료들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나쁜 성분을 일일이 따지고 쓰는 일이 번거롭다면 아예 쓰지 않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윤미정 씨는 집안의 생활용품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쓰기 시작했다고 한다. 특히 아이들과 함께 쓰는 샴푸나 치약 같은 건 더 좋은 재료를 사용한다. 이거는 한방울을 우려낸 건데요. 이제 두피에 좋은 거 그리고 이제 모발에 좋은 한방을 이제 저희들이 따로 이렇게 한의원 집에서 따로 공수해가지고 그거를 제가 이제 다 하나하나씩 다 우려가지고 냉동 보관을 해요. 그거를 이제 하나씩 쓸 때마다 이렇게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시중에서 파는 제품과는 달리 좋은 향도 나지 않고 맛도 없어 사용하기를 꺼려했던 아이들도 이제 엄마가 만들어준 천연 제품들이 익숙하다. 미백 효과가 있는 상추 천연 치약은 아이들이 양치를 하다 삼키거나 먹어도 인체에 무해하니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엄마가 만든 상추로 엄마가 만든 치약이에요. 자, 맛이 어때? 써요. 무슨 맛 나? 상추 가루로 이용을 해서 이제 아무래도 식물성이면은 애들한테도 이 닦는 거나 이런 것도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 가루를 이용해서 만든 치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품을 조금 날 수 있게끔 이제 성분도 다 넣고 그리고 청결, 이제 항염 이런 것도 다 도움될 수 있는 걸로 기능으로 만든 기능성 치약입니다. 아이들의 여린 피부에 닿는 것들은 가능하면 모두 직접 만들어 쓰고 있는데. 자, 이제 로션 발라야지 우리 성원이. 앉아주세요. 파라벤이나 색소 등 화학물질을 넣지 않고 아이 피부에 맞춘 알로에 로션을 만들어 사용한다. 바르세요. 자, 부비부비 얼굴 발라주세요. 윤미정 씨가 이렇게 천연 제품에 관심을 갖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다. 얘는 특별하게 얼굴 쪽에 좀 심하게 났었거든요. 아토피가 좀 얼굴 쪽에 좀 상당히 이렇게 빨갛게 올라오는 게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거는 이제 비누 쓰고 로션을 바르고 난 후에 조금씩 변화된 모습이에요. 이렇게 이 정도까지. 이렇게 해서 수분을 충분히 제가 많이 발라주고 보습도 자주 발라주고 자주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갓난 아이 때부터 태열 증상을 보여 심한 가려움증으로 고생했던 아이. 엄마의 노력 덕분에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 1년 정도는 계속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안 좋아질 때는 이거 하지 말아야 되나? 내가 그냥 헛고생하는 건가? 이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꾸준하게 그냥 정말 끈질기게 꾸준하게 썼거든요. 근데
뭐 1년 반 정도 고생을 하더니 그 뒤로부터는 아예 올라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깨끗한 피부가 예,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샴푸나 치약, 비누, 천연 화장품뿐 아니라 주방에서 쓰는 세제 역시 직접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주방 세제거든요. 설거지할 때 쓰는 건데요. 원래 여기서 쌀뜨물이 있으면 더 좋아요. 더 세정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쌀뜨물 있으면 좋은데 지금 쌀뜨물이 없는 관계로 예, 그냥 물로만 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구연산입니다. 이거는 구연산 요즘 시중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구연산을 조금 넣고요. 그리고 여기는 베이킹 소다예요. 이거를 저는 베이킹 소다를 좀 많이 써서요. 그 밀가루 반죽하고 같이 섞여서 막 거품이 같이 생기거든요. 주방 세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합성 계면 활성제를 넣지 않고 베이킹 소다와 구연산으로 만든 천연 세제. 베이킹 소다는 빵이나 과자를 만들 때 반죽을 부풀리는 기능을 하는데 지방산을 중화시키는 성분이 함유돼 있어 찌든 때나 냄새 제거에 유용하다. 또 레몬에 들어있는 구연산의 산성 성분은 소독, 탈취 효과가 있다. 깨끗하죠? 코바연제를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어 쓰려니 손이 많이 가긴 하지만 우리 아이의 건강에 대한 우려는 사라졌다. 방향제 역시 최근 위해성 논란으로 말이 많은데 석고가루에 천연 오일을 넣어 굳혀내면 천연 방향제를 만들 수 있다. 엄마가 이번에는 뭐 만든다 했지? 모기 퇴치. 모기 퇴치 만들 거야. 자, 여기 이 한 컵이 몇이 되는지 보자. 오오오오오오. 이거는 에탄올로 만드는 거예요. 에탄올이 소독제 역할을 하거든요. 이 에탄올과 자, 여기 유칼립투스하고요. 이게 시트로넬라라고 이게 모기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향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칼립투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많이 알려져 있어요. 모기들이 가장 싫어하는 향으로 대표적으로 많이 꼽기도 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희석해서 모기 퇴치를 만드는 거예요. 좀 냄새가 좀 그런데 모기 안 물려서 좋아요. 호흡기를 통해 언제 유입될지 모르는 환경 호르몬. 사전에 차단하지 않으면 천식, 아토피 피부염 등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다. 이런 식품이나 어떤 뭐 공기나 수질에 대한 것들은 철저히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섭취 단계에서 체내에 유입되는 단계에서 차단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환경 호르몬의 이제 그 농도를, 예를 들면 그 화학물질 농도를 측정을 해서 어느 정도 이상이면은 사실은 더 적극적인 관리를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생활용품 속에는 생각보다도 훨씬 더 많은 유해 화학물질들이 존재한다.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됐었던 내 집에 있는 가구 단열재에서 매일 사용하는 화장품과 향수, 방향제에서도 또 하루에도 여러 번 사용하는 욕실에서조차 우리는 유해 화학물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가 자주 입는 아웃도어 제품에서도 환경 호르몬이 검출돼 이를 퇴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올 초 국내 인기 아웃도어 브랜드를 대상으로 독성 화학물질의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거리 퍼포먼스를 벌였다. 저희가 비사나 엔사 같은 아웃도어 브랜드를 선도하는 기업들이, 그리고 아주 많은 대중의 인기를 갖고 있는 브랜드들이 먼저 나서서 과부라 화합물을 퇴출하는 움직임을 보여달라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웃도어 산업 자체가 과부라 화합물이 없이 갈 수 있도록 선도하는 기업이 돼달라는 그런 퍼포먼스였습니다. 활동성에 기능성까지 더해져 이제는 등산객들의 필수품이 된 아웃도어 의류. 문제가 된 건 제품의 방수와 발수 기능을 높이기 위해 쓰이는 화학물질인 과부라 화합물. 이는 미국 환경보호청을 비롯한 각국 환경기관에서
독성 유해 물질로 분류해 사용을 금지한 물질이다. 그린피스는 전 세계 주요 11개 아웃도어 브랜드의 제품 총 40개를 대상으로 성분 분석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 PFC, 과부라 화합물이 검출되지 않은 제품은 단 4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호도가 높은 대형 아웃도어 브랜드와 국내 브랜드 제품에서 고농도의 PFC 성분이 검출됐다. 저희가 조사한 자켓들 중에서 B사의 자켓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과보라 옥탄산이 검출이 되었어요. 그 과보라 옥탄산뿐만 아니라 짧은 사슬인 휘발성 FTOH라는 물질도 역시 발견이 되었어요. 아웃도어 재킷이나 바지뿐 아니라 신발, 침낭, 텐트에서도 같은 PFC가 검출되었다. 하지만 PFC가 검출되지 않은 브랜드에서도 이와 똑같은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다. 이는 PFC 없이도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이다. N사 같은 경우에는 자켓이나 바지뿐만 아니라 침낭 역시 검사를 했는데요. N사의 침낭에서 가장 높은 범위의 PFO의 과보라 옥탄산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 제품에서 다양한 PFC가 검출되었고요. 과부라 화합물은 자연 상태에선 분해되지 않는다. 또 물이나 공기에 섞여 장거리 이동이 가능하다. 그린피스는 PFC가 얼마나 이동을 하는지 그리고 인간 활동이 없는 지역에서도 발견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난해 중국, 스위스, 칠레에 탐사단을 파견했다. 탐사단은 과부라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장비와 옷을 입고 강이나 호수, 눈에서 채수를 했다. 검사 결과 과부라 화합물이 발견되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었다.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고기능성을 찾고 그 일상생활에서 필요 이상의 발수나 방수하는 제품을 찾는다고 하면 기업이 변하는 것도 더뎌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일상생활을 하고 일상 소비 생활을 할 때 과연 그 물질이 든 고기능성 제품이 정말 필요한지도 되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구에서 인간과 환경을 오염시키는 독성 물질을 퇴출시키자는 이들의 캠페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이제 생활 속에 존재하는 유해 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더 이상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친환경 대안 소재를 찾으려는 기업들의 노력 역시 시급하다.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환경 호르몬 아니면 유해 화학 물질을 알고 피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일반 시민들이 그 유해 화학 물질을 보고 그게 유해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전 예방 원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궁금해하고 항상 따져보는 소비자가 되는 것이 그 첫 걸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부가 그런 식으로 정책 결정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역시 소비자의 힘 그리고 시민의 힘 없이는 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간의 몸에 치명적인, 그래서 더욱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는 각종 유해 물질들. 최근 논란이 된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화학 물질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과 안전한 환경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 몸을 갉아먹는 독성 물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추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가야 한다.